지금 국민의힘에서 나타나는 개파공천,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과거를 회상을 하면서 좀 조언 좀 해주세요. 조언. 대표가 누구야 지금은? 정진석 비대요. 진석이가 아무튼 정신을 좀 똑바로 차려야 된다. 개파공천 하면 돼요, 안 돼요? 했다가 이 모양 이꼴 났습니다. 반성을 좀 하시나 보네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역시 지금 말을 아껴야 됩니다. 아직 28일이 안 돼서. 그럼 안녕하세요. 여의도 월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박수! 김 변호사님 어떻게 지냈어요? 뭐 저는 여의도 월담 올 생각에 늘 설레는 마음으로 있었고요. 요즘 대세는 이제 여의도 월담 아니겠습니까? 이제 막 넘나다니는 이제 저희가 평론으로 오늘도 한번 열심히 모두 까보겠습니다. 아니 그 혹자들은 네. 소개팅 하려는 설레임에 너무 잘 지내고 있다 이런 아닙니다. 이상민 PD가 하던데. 이거 악의적인 가짜 뉴스입니다. 팩트? 가짜 뉴스예요. 소개팅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하루에 막 7건씩 다니신다고. 무슨 소리예요? 방송을? 아니야, 소개팅을. 소개팅을? 아니, 제 소개팅 얘기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좀 금기어로 좀 금기어? 지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7명이면은 그 변호사 수임보다 더 하는 거. 그만하세요. 우리 김민규 작가는 어떻게 지냈어요? 저는 요즘 살을 빼느라 좀 바쁜데 며칠 전에 장염에 걸렸어요. 오. 아이고. 오가 뭡니까? 아니 살 빠져서 좋아했을 것 같다라는 장염에 생각이. 걸리니까 그렇게도 안 빠지던 살이 3kg가 한 번에 내렸다. 기운은 많이 없어요? 죽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몸 조심하세요. 네. 이 대세 이상민 PD는 저는 요즘 몸소 인기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몸소라는 단어를 스스로 써? 정말 저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같지 않습니다. 솔직히 저는 와. 대세로서 일주일에 몇 개 정도예요? 예? 항상 있어요. 제가 근데 요즘 잘 나가긴 해요. 항상 진짜 네. 전화도 잘 안 받고 네. 굉장히 잘 나가는 저는 그 초기 연예인 증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전화는 좀 여성분들은 바로 받습니다. 아니, 신호 한 번에. 기분 안 좋지 않아요? 뭐예요? 해임 당했잖아. 안 좋지 않아요? 그거는 여기서는 해임 안 당했으니까 저는 아주 뻔뻔하게 여기 앉아 있습니다. 조심해요. 근데 왜요? 아니 해임 건의안이 통과가 됐는데 지금 대통령 지지율은 저번 주 비교해서 한 0.2% 정도 낮아진 것 같은데 오늘 뭐 리얼미터 발표가 있었잖아요. 김민규 작가 소개 좀 해주시죠. 리얼미터에서는 지난주보다 긍정평가는 0.5%가 하락을 했고 부정평가도 같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0.1%가 떨어져가지고 60%가 안 넘는구나 이제. 부정평가는 이제 60%가 안 넘죠. 그래서 동반 하락을 했다. 네. 그래서 세부 지표를 좀 보면 긍정평가는 우리 믿고 보는 고령층 60, 70대에서는 대폭 상승을 또 했고요. 긍정평가가. 그리고 또 보수층, 또 가정주부층에서 크게 지지율 성장세가 있었다. 중도층에서는 어때요? 중도나 무당층? 뭐 크게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변화가 없어요. 중도와 무당층에서 난 지금 봐서해서 60%, 65% 내외의 부정적인 의견이 아직도 강하더라고요. 일단 거듭 얘기하지만 거기서 붙이지 않으면 선거 어렵거든요. 중도가 핵심을 쥐고 있죠. 그러니까 중도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쭉 그 방향으로 계속 정책과 생각과 판단 이런 거 다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의미가 있나요? 어떤? 이게 시험으로 보면 38점이냐 40점이냐 이러고 있는 건데 결국은 그 문제 하나 차이 맞고 그걸로 지금 좋아하고 슬퍼하고 이러는 건데 그게 또 바보 같은 대학이 달라지죠. 대통령실은 난리가 났어 지금. 이걸로요? 난리가 났어. 업됐어 지금. 그렇죠. 얘기 들었지. 네, 업됐죠. 아니 우리가 하는 방향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용산의 매직이 통했어. 그렇지. 그러니까 하락 추세가 끊어진 거를 의미를 크게 두는 것 같아. 그러니까 퍼센트가 뭐 40%가 아직 안 돼, 38% 후반이야. 그거보다 우리가 파업에 대해서 법과 원칙대로 제대로 대응을 하니까 국민들이 인정해준다. 지지층 결집한다. 근데 의미가 없는 건 아닌 게요. 사실은 지금 1, 2주 사이에 한 5, 6%가 가파르게 오른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미 자체는 사실 30%대 초반에 있으면 상당히 불안합니다. 이게 30%와 20%대는 느낌이 다르고 공무원들한테 령이 서느냐 안 서느냐. 그러니까 레임덕의 그 시초기 때문에 사실 그 30%대 후반으로 지금 치고 올라가면서 일부 상승세로 갔다는 것은 더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저는 유의미하다라고는 봅니다. 이상민 PD는 어때요? 그 파업이 가장 결정적이었을까? 그 파업은 제가 볼 때는 해결이 된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파업에 대한 대응, 법과 원칙, 강경 대응. 노조에게 끌려다니지 않겠다.
그러한 대응 모습. 저는 근데 저번 주하고 크게 뭐가 달라진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게 뭐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근데 나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이거 좌파로서. 왜 그래? 그러지 마. 눈짓을 보내시길래 사인인 진보 줄 알고. 패널이야. 진짜 보수 나 패널. 정말 진짜 보수파 패널이야. 그걸 줄여 진보 패널이라고. 그래서 정말을 넣었어. 그 단어 못 붙이게. 근데 나 같은 경우도 대통령실을 대통령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지만 노조에 대응하는 것을 보고 나는 응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조금 더 지지를 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노조한테 밀리면 안 된다. 우리가 지지율로 뒷받침 시켜줘야 된다. 라고 좀 생각을 해서 지지율이 확 안 떨어졌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그 노조 관련해서 저는 좀 핵심은 뭐 강경 대응을 했기 때문에 노조가 풀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더 핵심은 뭐냐면은 이제 민주노총도 이제 옛날 투쟁 방식이 더 이상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민들도 지지를 못 보내지만은 내부에서도 젊은 노조원들 있잖아요. 이제 그분들이 또 반대 의견을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좀 시대의 흐름을 좀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그런 파업 아니었나? 전 그렇게 봤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우리 시점에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 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노조에 대한 강경, 법과 원칙, 노사 법치주의 이거 다 대통령 생각이세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즘 술 맛이 다 돌아왔어요. 술 맛이. 요즘 그 고갈비만 먹어도 아주 꿀떡꿀떡 넘어갑니다. 기분이 그만큼 좋고. 진짜 확실히 없어. 원칙 있게 해야 돼. 원칙 있게. 소주 먹을 거면 소주만 먹고. 아니 근데 하나만 딱 해야지. 하나만 일관성 있게. 일단은 화물연대가 굽히고 들어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안전후임제 우리 3년 동안 유예해준다라는 거 약속 다시 취소, 다시 협상하자. 이렇게 해서 조금 더 강경하게 노조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 같은데 그 좀 협상, 대화, 타협하는 게 맞지 않아요? 협상은 협상인데요. 네. 제가 그 좋아하는 그분 있지 않습니까? 누구? 사랑이란 그 말은 못해도 그분이 처음에 만든 그 업무 개시 그 명령 있지 않습니까? 노무현 우리 대통령이 대통령. 말씀. 나는 이승철 생각했는데. 참고. 난 이상민 장관이 이승철로 개명한 줄 알았어. 들어보세요. 아무튼 그때의 어떤 그 제도로 인해서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었던 거다. 타협은 해야죠. 대화도 하고. 그러면은 대화 타협하면. 근데 대화가 안 통해요, 걔네들은. 자꾸 이렇게 막 말 듣고 참. 계속 신경질 내시면 질문을 못 하겠네. 그 원희룡이 어디 갔어? 너무 요즘 그 자랑스러워하던데 내가 한 거야, 희룡아. 네가 했니? 그러니까 어쨌든 확실히 공은 챙기셔. 계속 밀고 나가겠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민노총에 굴복하지 않겠다. 굴복 왜 합니까? 끌려다니지 않겠다. 절대 저는 그 민노총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민노총에 충성해. 박수 보낼게요. 제가 바보입니까? 참. 아니 그리고 되게 아끼시는 분 이상민 장관 있잖아요. 그 얘기는 이만 하시죠. 아니 그거 좀 물어보고 싶은데. 우리 상민이는 왜 자꾸 건드는 거야? 해임 건의안 통과됐잖아요. 어때요? 기분이? 거부해야죠 뭐. 그냥 바로? 바로 그냥 족바가 정신으로 조가 빠르게 거부해가지고 아니 내가 그 거부권 뭐 표현을 안 했나? 할 거야라고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민주당 지도부들 좀 불러가지고 좀 하지 마라. 왜 불러? 아니 대화 타협 협치 국회의 본성 아닙니까 그게? 아니 안주 마시는 거 차렸는데 그 안주빨 세우는 애들하고 뭘 얘기를 합니까? 안주가 아까워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럼 국회를 계속 임기 내내 존중 안 하면서 그냥 마이웨이로만 가실 거예요? 국회는 존중을 해야죠. 그거는. 그럼 해임 건의안을 수용을 해야죠. 그러나 민주당은 내가 존중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야? 이건 되게 원칙과 상식으로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인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아니요. 이상을 하면 빨간색 메고 나서 왜 파란색 같은 소리를 해? 민주당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 그렇구나. 다 했죠? 네. 민규군 뭐 없어요? 드릴 말씀이 없어요. 아주 자신감이 많이 붙으셨다. 근데 너무 눈치 보는 거 아니야? 아니 도어 스태핑 다시 하셔도 될 것 같아. 이 정도의 아주 박력이시면은. 안 돼.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선생님 그건 안 돼요. 아주 곤란해. 안 한다고 표명을 했는데 그 언론 도어 스태핑 안 하고 뭐 뉴스룸 오늘 뭐 이렇게 하나 만들었다고 하던데? 유튜브나 할까 그거? 유튜브도 하지 마시고. 경릴레오 이런 걸로. 어쨌든 해임 건의안도 거부한다? 거부하겠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기분 좀 안 좋으시겠네요? 아니 좋아요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Even better. 오케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이 드디어 통과됐어요. 민주당 뭐 의원들 한 150명 이상이 찬성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시점도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낸 거 자체가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
신 변호사님은? 저는 민주당의 좀 전략적 실패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해임 건의안을 밀어붙일 거였으면은 초반에 밀어붙여서 아예 해임을 할 수밖에 없게끔 압박을 하던지. 근데 지금에 와서는 사실 국정조사를 합의해 놓은 상황 속에서 저는 이 국조건과 해임 건의안과 예산안을 저는 결부시킨 거 반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국민의힘이 잘못하고 있는 건데 그 국민의힘이 잘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잖아요. 그렇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 현실적으로 풀어내야 되는데 그 뻔히 해임 건의안을 국정조사 합의 이후에 또 밀어붙이면은 오히려 그걸 기화로 해서 국민의힘이 국정조사판을 깨버릴 게 뻔히 예상이 됐던 상황 아니겠습니까? 다 지금 국조위원들 사퇴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건 뻔히 예상이 되는 거. 이거 예상 못했다 그러면 이거 박홍구 원내대표가 상당히 무능한 거거든요. 그랬다면은 제 생각에는 오히려 이상민 장관을 그러면 세워놓고 전략을 수정을 해서 항상 나올 때마다 책임 추궁을 하고 그만두시라고 오히려 정치적 압박을 해임 건의안보다 저는 더 실효적으로 압박을 가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엉뚱하게 해임 건의안을 들고 와서 또 국조 파기의 명분을 줬고 또 그러다 보니까 감정이 대립하니까 그럼 뭐 예산도 우리 깎겠다 이러더니 우리 이제 탄핵소추안 가 뭐 이런 식으로 더 센 그 경쟁을 더 격화시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서는 결국 다수당인 민주당 의회 내에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심한 자충수를 뒀다. 저는 이렇게 국민의힘은 봅니다. 잘못 안 했어요? 국민의힘은 지금 뭐 항상 잘못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좀 이따가 또 애껴놨다 또 까겠습니다. 국조위원 사퇴한 건 어떻게 봐요? 굉장히 잘못됐죠. 근데 저는 그거예요. 결국 국민의힘이 잘못하고 있는 것도 전 인정을 하고요. 그 잘못하는 거를 전제해서라도 민주당은 다수당으로서 어쨌든 유족들의 마음을 풀어주려면 지금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해서 책임을 밝히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좀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서 꼭 해임 건의안을 갑자기 들고 나서 또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임에 대한 압박을 더 할 수 있거든요. 어차피 그리고 해임 건의안을 해도 불수용할 게 뻔히 예상이 되는데 굳이 그걸 또 고집해가지고 또 탄핵으로 넘어가겠다는 것은 너무 정무적인 감각이 떨어진다. 그리고 국민적 공감을 얻기 힘들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이준석, 우리 김민규 이름도 바꿔 김민석으로 민석이. 김민규 작가는 어떻게 생각해요? 민주당의 전략적 실패 이런 걸 떠나서 제가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던 게 어제 그 국회에서 시위하지 않았습니까? 이 팜플렛 들고. 근데 거기 보면은 멘트가 이런 식이에요. 대선 불복이다. 근데 저는 이상민 장관을 해임하자는 건의안을 민주당에서 처리한 거랑 대선 불복이랑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고 저는 오히려 그 논점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논리에서 공감이 됐거든요. 민주당이 아니 이거는 국회가 의결권을 써가지고 대통령한테 건의한 건데 이걸 갖다가 대선 불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니네가 총선에서 진 다음에 국회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는 총선 불복이다. 대선 불복이 아니고. 이게 민주당 논리랑 똑같은데? 제가 그래서 이렇게 깔아놓고 이따가 진짜 보수 패널 장성철 소장님이 어떻게 난관을 헤쳐가시는지 굉장히 똑똑한 친구입니다. 서로 이제 딜 교환을 하네요. 이제. 네. 아니 주호영 국민의 원내대표는 대통령한테 이렇게 거부해야 된다, 무시해라 이런 식으로 건의를 했는데 국회의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당 원내대표야. 그리고 표결에도 참여를 했었잖아. 그렇게 된 것을 대통령에게 국회의 의결을 무시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게 국회의원으로서 맞는 처신인가?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국민적인 공감을 못 얻고 있으면은 뭐 대선 불복이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죠. 근데 지금 실제로 여론조사 돌려봐도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지금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이를 국회에서 풀어야 된다는 입장이 국민 여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대통령이 그냥 무시하셔라? 그러면은 뭐 총선 불복 이런 얘기를 떠나서라도 일단 이해가 안 돼. 민심이랑 반하는 거죠. 일단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의회주의자 아니야. 의회주의자가 국회의원이 국회의 결정을 대통령한테 무시해라라고 하는 게 이게 맞나? 그러니까 본인 자기의 지금 직책이 국회의원이잖아요. 본인 자신이 국회의원이 뭐 하는 자리인지에 대한 좀 그런 생각의 빈곤을 그대로 좀 드러냈다라고 봅니다.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난 이랬겠어. 자, 해임 건의안 통과됐다. 나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책임을 지겠다. 예산안 끝나고 나면 나 원내대표직 그만두겠다. 내 자리를 걸고 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어때요? 그렇죠. 근데 하는 짓이 보면 본인 얘기라서 뭐 좀 얘기가 이름이 똑같다고 너무 약하게 하는 거. 니값하네. 그 상민이 형 얘기를 제외하고 보면은 그 인적 구성이 김성태하고 나경원 빠진 나경원이 그 자유한국당이 여당이 된 것 같아요. 저는 그걸 사진을 보고 나서 이거 민주당 사람들인가 했는데 이거 여당이 그런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야 이거 역시 그 도둑질을 역시 배워가지고 옛날에 그 버릇을 딴 데 못 주는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었고
여당의 책임이라는 건 어떻게 한 번도 보여줄 수 있는 게 없는지. 아니 그러니까 저런 12구 참사가 났는데 정부 내에서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야당이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켰잖아요. 예. 집권 여당 안에서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어. 책임 정치라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것 같아. 이 여권에 있는 분들이. 난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안철수 대표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한 말씀 하셨던데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는 또? 예, 당권 주자 좋습니다. 모르실 것 같아서 요즘에 혼자 당권 주장, 당권 주자 호소인. 그만 좀 하십시오. 네. 네, 그 해임안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결국은 그 계속 이상민 장관을 일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계속 일하겠죠. 네. 그럼 계속 이 소모적인 논쟁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계략을 한 건데 네. 저희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계속 당하면 되겠습니까? 요즘 말빨이 많이 떨어지셨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좀 워딩 정리해가지고 나오시는 게 우리 안철수 후보님도 더 대표 되실 것 같아. 그렇게 하셔야 너나 잘하십시오. 배지 안 된 사람하고는 쳐다보지 않겠다. 아니 이게 논리가 잘못된 게 이미 이상민 장관은 사퇴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퇴 때문에 거부권 행사하면 그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미 사퇴를 안 하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직책에 대한 얘기는 변수가 안 되는데 그걸 자꾸 섞어서 대들어. 얘기하신- 대들지 마십시오. 예. 강경해지셨다. 아니 그러면 해임 건의안은 찬성, 반대, 아니면은 잘했다, 못했다, 옳다, 그거는 그르다? 국민의 뜻을 물어봐야죠. 이럴 줄 알았어. 네 이럴 줄 알았어. 본인이 얘기를 해줘야지. 본인이 강인하게 당대표 말씀드립니다. 네, 국민의 뜻을 들으십시오. 그게 뭐냐고요. 국민의 뜻은 해임하라는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님은 대구시장 일보다 지금 여의도 정치권의 일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한 말씀 또 하셨어요? 참 한심스럽습니다. 국정조사라는 것은 여야가 합의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합의했잖아요. 하기로. 그러면은 해임아니고 뭐고 조사가 이제 끝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해야지. 또 소란스럽게 방자하게 또 나오면 되겠어요. 해임 건의안 낸 게 잘못이다? 잘못이라는 게 아니고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죠. 국정조사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해임 건의안은 국정조사 끝나. 들어보세요. 네.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해도 늦지 않다. 네. 이렇게 공감대가 모아져가지고 예산안도 다 미루고 그것 때문에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국정조사 먼저 해야죠. 그럼 국민의힘은 잘못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다 잘하고 있어요? 조용히 있어봐요. 이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자꾸 말을 거니까 헷갈려 죽겠어요. 어디에 누구예요 당신은? 아 예, 저는 신인규라고 하고요. 좀 대구시는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멀쩡히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당이 이상민 장관을 계속 할 수 있는 명분을 줬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셨던데. 그렇습니다.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국민적인 비호감도 아니면은 그만둬야 된다라는 의견이 높잖아요. 그것을 뭐 야당이 해임 건의안 냈다고 해서 그것을 뭐 그대로 계속 해라라는 명분을 줬다라고 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맞지 않나요? 그 호감도는 내가 높다고 그 며칠 전에 그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 것만 보고 계시네요 요즘. 당연하죠. 그. 자기가 잘 나온 것만 믿으시는 아니 거예요? 원래 정치인들은 그래요. 솔직해야 됩니다. 지도자는. 그 이상민 장관 그거 어떡하냐고요. 아니 국정조사 먼저 하고 정권을 자꾸 흔들려고 이렇게 레토릭을 만들어가지고 망자하게 그 이정희스럽게 자꾸 질문하지 마세요. 좌파가 다 됐구만 이 사람. 근데 옛날에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혼란스러워질 거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그런 말 했어요. 기억 안 나. 기억이 안 기억이 나질 않아요. 죄송합니다. 대구 얘기나 합시다. 대구 얘기는 잘 관심 없으니까 그만해 시끄럽고요. 이제 내려주세요. 말씀을 그래 해요. 네. 퇴장. 하여간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의 여지는 계속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뭐 해임은 뭐 거부권 행사를 하겠지만 결국에 민주당이 탄핵 소추안을 낼 거냐 말 거냐. 그리고 왜 대통령은 왜 해임 건의안 안 받아들이느냐. 국정조사는 참여하냐 마냐. 이런 거 가지고 계속 여지는 계속될 것 같고 국민의힘에서 국정조사 위원들 다 사퇴했어요. 어떻게 봐요? 응? 아 저요? 너요. 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이제 보수 정당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게 자유한국당 때 한참 이제 동물국회라고 했었죠 당시에. 저는 급식실에서 뉴스를 틀면 나오는 게 우리 나경원 대표가 빨아들고 있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진짜 부끄럽게 짝이 없다. 아 그걸 왜 틀어놓은 거예요? 네? 급식실에서는? 아 저희 학교가 좌파학교입니다. 또 오해하겠네. 아, 또. 예. 네네네. 아무튼 그런 모습만 봤었고 네. 그때 야당이었는데도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지 못했지 않습니까? 저게 진짜 여당을 견제하는 거냐 아니면은 문재인 흑기사냐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저는 하는 걸 보면은 요즘 국민의힘이 야당 같고 민주당이 여당 같아요. 이게 뭐 이게 내 말은 네. 국정조사를 왜 하냐고요. 진상규명하고 우리가 다시는 저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선을 하겠다라는 건데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신들이 통과시켜 놓은 국정조사 계획서를 이상민 장관 회의만 냈다고 거부하는 게 맞냐 이거지 내 말은. 그러니까 정무적으로만 판단하고 있는 거죠. 정무적으로만 네. 국민을 생각하지 근데 않고. 저는 사실 저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 저는 이제 시기적인 문제점은 지적을 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했을 때 정치적 실익은 지금 뭐 앞에 두 거물 정치인이 해석한 거는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고 뭐 이상민 장관한테 더 명분을 줬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민주당이 해임 건의안을 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거부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 이상민 장관을 정치적으로 지켜내겠다라는 정치적 의사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책임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옮겨가는 효과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해임 건의안을 민주당 입장에서는 할 만한 실익은 분명히 있었다. 그리고 지금 정치적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공이 넘어간 건 사실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민주당이 실익은 있었다고 보는데 결국은 이 문제의 근원이 뭐냐를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면요. 지금 유족들이 유족협의회까지 만들었어요. 왜 가만히 계시던 그 유족들 정말 마음 아프게 사고를 당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위로는 못 해줄 망정 왜 저분들이 또 거리로 나와가지고 왜 또 협의회를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결국은 이상민 장관을 경질하지 않는 것 자체가 문제고 경질 안 하더라도 본인이 책임을 느끼고 사임을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문제의 본질을 좀 더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 저는 이렇게 이상민 장관 경질 안 하고 해임 안 하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상민을 해임을 해버릴까 그냥? 경질해버릴까? 아주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이해요? 오만하고 교만한 이상민은 잘 나가는 이상민. 잘 나가는 이상민은 어? 그 어머니 성을 따르겠습니다. 이상민으로 안 쓰기. 하여간 어머니도 이게 이신데. 국민들 중도층이 어떻게 국민의힘 손을 들어줄지 아니면 민주당 손을 들어줄지 저는 좀 궁금한데 예. 국조 참여 안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과정 중에서 국민의힘은 예. 그냥 당권 레이스 때문에 아주 엄청 바쁜 것 같아요. 그 민생이 어려워지고 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이태원 참사 제대로 잘 규명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런데 예. 그냥 서로 나서가지고 나예요 나. 이제 나예요 병 걸렸다고 좀 얘기를 하거든요. 저요. 네. 네, 손 들고 있어요. 다 자기가 당대표 될 것 같다. 대통령 신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현재 국민의힘의 상황, 당권 주자들의 상황 어떻게 봐요? 저는 너무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보고요. 지금 다 절대 반지에만 눈이 멀어가지고 예. 무슨 비전과 가치를 가지고 경쟁하는 맞아. 거 있으면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맞아. 아니 저는 이 당을 어떻게 바꾸겠다 아니면 어떤 스탠스를 유지 계승하겠다 뭐 이런 게 나와줘야 되는데 저는 전당대회 하면서 용산의 뜻이 나에게 있다라고 무슨 용산배 무슨 윤심쟁탈전 하는 이런 전당대회는 정말 과거에도 있었겠지만은 이 정도로까지 심각하지는 않았거든요. 내가 96년도서부터 전당대회를 봐왔는데 이런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정말 산증인이시지 않습니까? 김영삼, 네, 박근혜, 이명박 이때도 전당대회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그땐 이렇게 식으로 했잖아요. 처음 좀 물밑으로. 아 그렇게 뭐 내가 윤심 이게 아니라 물밑에서 어떤 시그널을 주면서 아 박심이 골로 실린 것 같다라는 분석이 나오게끔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노골적으로 뭐 관저 갔다 와도 흘려 뭐 뜻이 나에게 있다 다 지금 윤심만 외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이런 식으로 할 거면은 전당대회를 왜 합니까? 그냥 당원도 잘 바꾸니까 바꿔서 그냥 1조 1항에 유승민, 이준석은 안 된다. 1조 2항에 하고 싶은 사람 그냥 당대표는 누구로 한다. 아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실에서 임명한다. 그러니까요. 지명한다. 네. 그렇게 봐야 돼요. 지금같이 이렇게 간다는 것은 저는 원래 민주당에 대해서는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는다. 거의 민주주의가 실종됐다. 뭐 책임 정치도 없었고요. 민주적으로 작동이 안 된다고 비판을 늘 해왔었는데 이제는 국민의힘도 그 길에 전 들어섰다고 봅니다. 이제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고요. 오로지 용산에서
지금 국정을 운영하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종속된 정당, 그 뜻만 쫓아가는 정당. 이렇게 되면은 국회의원이라는 직책의 무거움에 대해서 저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시는지가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목소리가 높은 사람이 예. 장제원 의원인데 주말에 뭐 했어요? 장제원. 주말에 그 여원 산악회라는 곳을 이용해 가지고 이게 3,000명의 회원을 왜 모았대? 왜 지금 왜 이 춥고 코로나 때문에 아직 지금 마스크도 예. 못 벗게 하고 있는데 왜 모았어? 왜? 모르겠어요. 이게 세과시? 이게 삼각편대라 그래가지고 네. 의원 그 공보 모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포럼, 그리고 산악회 이 세 가지를 갖다가 지금 세과시를 갑자기 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럴까? 왜? 근육 자랑을 갑자기 하기 시작한 그러니까 거예요. 왜? 헬스 시작하셨나 보지. 왜?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나? 왜 하냐고. 잘 보이려고? 산악회? 보통 헬스장에서 그렇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왜 그러는 거지? 갑자기 지난달 말에 대통령 만나고 난 다음부터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을 했어요. 왜 그런다고 생각해요? 장제원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뒤통수를 칠 타이밍을 좀 찾고 있다. 네? 이건 새로운 학설인데? 너 뭐 천공 유튜브 듣냐? 이상한 소리. 그러고 소리. 어떤 게? 저는 장제원 의원도 알 거라고 생각해요.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인 힘, 예. 이 당내에 미칠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이 장기적이진 않을 것이다.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장제원 의원 모든 권력자한테 2년 이상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비서실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윤석열 후보 시절에 캠프에 있을 때부터 본인이 기생하던 기간이 끝났다. 이제 숙주의 생명이 끝났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 장제원 의원이 본인 지역구에서 갖고 있는 새가 있잖아요. 이번에 버스가 60대가 왔다 그러던데, 관광 버스가. 아니, 버스 회사 하시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운수업 하시나? 그러니까 윤심도 중요하지만 윤심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방 조직을 이 정도로 들고 있는 나한테 줄을 서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기생충 역할을 한 번 더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세과시? 근데 지난주에 이재호 의원 만났거든. 네. 만나가지고 내가 뭐 물어보면서 아니 MB 때 2인자였고 대선 출마하려고 막 산악회도 조직하고 막 여러 세과시도 하지 않았냐. 그 과거에 대해서 본인 과거에 했던 행동들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랬더니 참 부끄러운 일 많았다고. 내가 장제원 의원한테 한마디 하라고 그랬더니 권력을 갖고 있을수록 물러날 때를 생각을 해야 된다. 그 힘을 이용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장제원 의원은 지금 작심한 것 같아요. 김기현 의원하고 뭐 어떤 좀 결합해가지고 이번에 김기현 의원을 당대표로 만들고 본인은 사무총장이 돼서 2024년 총선 공천권을 좌지우지하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저 장제원 의원님한테는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잠깐 출마하실 거 아니에요? 2024년? 출마요? 어떻게 말 생각은 있죠. 말 잘해라고. 아니 뭐 일단은 뭐 제가 출마하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광주 남구 갑으로 출마하신다고 그러는데 아니 장제원 의원님한테 꼭 저는 하나 여쭤보고 싶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게 그렇게 책임을 진다면서 자맹을 2번인가 3번인가 했어요. 최소 2번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최근에도 당내에서 내용이 있었을 때 뭐 이선으로 물러나서 난 조용히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몇 달 됐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자기 말도 자기가 뱉고서 저렇게 못 지키는 걸 보면서 참 정치가 이렇게까지 신뢰를 잃어서 되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이 복권시켜준 거 아니야? 지난달에 만나서. 뭐 그렇긴 한데 너 네가 한번 해봐 막 이렇게. 결국 그가 국민들 앞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민을 너무 우습게 보는 정치하는 거 아니냐. 국민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자맹하겠다고 해놓고서도 또 이렇게 나와서 활동하시는 게 참 보기에 민망하고요. 올해 그 사자성어가 과이불개라고 해요.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다. 이게 지금 교수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라고 하는데 전 이 과이불개라는 사자성어로 우리 장제원 의원님을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자체를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사당에서 이제 장제원 사당으로 만들어가려는 그런 노력으로 보여요. 애석하기 짝이 없고요. 그 시도는 너무 올드하기 때문에 이제는 통하기 어려운 시대가 왔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장제원 의원이 자기 뜻과 의지대로 정치적인 위상을 갖춰나갈 수 있을까? 어때요? 저는 이거 반대로 또 반대쪽에서 또 힘 과시를 해야 돼요. 우리 국바세 버스가 180대 빌립시다. 해가지고 힘 과시하는 거예요. 모닝으로 180대 빌릴 수 모닝으로? 가능해요? 예, 모닝 가능합니다. 굿모닝입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돈이 없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이제 국민적인 인지도라든지 민심의 지지를 받는 정치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즉 대중 정치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대중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또 최고의 권력자를 등에 업고 저런 식의 힘을 과시하기 시작을 한다? 나는 잘된 역사를 못 보고. 이분은 대중 정치인이 아니라 달걀 정치인이죠. 달걀 할 때 2개 풀어줬다고 굉장히 좋아하고 자랑했죠. 계란말이 누가 만든 말이에요? 그때 그 후보 시절에 아니, 그 말은 본인이 한 말이에요? 누가 방금 만들었습니다. 진짜 질이 확 떨어지네. 그래서 나는 장제원 의원을 보면서 네. MB 시절에 이재호 의원. 그래도 이재호 의원은 그래도 좀 정치력이 좀 있었는데 네. 이재호 의원이나 박근혜 시절에 원유철 보는 것 같아. 막 대통령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고 네. 나 대통령한테 신임 있다? 그래가지고 자기 세를 과시하려고 그러고 네. 막 그 원유철도 2016년 공천 때 네. 자기가 막 공천 좌지우지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었거든요. 정책위의장도 한번 했잖아요. 정책위의장하고 원내대표를 했었지 그때. 네. 그러면서 자기가 당대표 제껴놓고 막 영입하고 막 그랬었어. 아. 그때 영입된 게 누군지 알아? 원유철이 그래서 영입단. 김태현. 이준석이야 이준석. 아 진짜로요? 우리랑 다 얘기해놨었는데 원유철이 쓱 가가지고 뭐 이준석. 아, 좌파 맞네 그러면 이준석은. 원유철 씨가 그 민주당 출신이에요 옛날에. 그건 맞아. 네. 아니, 좌파네 이준석은. 그런 분들이 나중에 정치적인 말로가 어땠는지 장제원 의원은 좀 생각을 해봐야 근데 소장님한테 하나 좀 여쭙고 싶은 게 그래도 장제원 의원이 뭐 잘못된 방식이든 어쨌든 새 과시를 하고 있잖아요. 네. 당내에서도 저렇게 의원들이 장제원 의원의 지금 어떻게 보면 또 신임을 얻으려고 저렇게 줄을 쓰고 하는데 네. 장제원 의원 매력이 혹시 있습니까? 매력은 저 사람은 입이 크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하마예요. 난 그 얘기는 안 했어. 윗사람한테 잘해. 그래가지고 아부를 잘해. 아부. 그래서 그 사람이 신임을 받는다라는 이미지를 네. 다른 사람들에게 되게 잘 줘.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 신임 받고 있어서 여러 가지 권한이 있어. 내 말 잘 들어. 네. 그러면은 그 내가 모시는 분하고 당신은 직통할 수가 있어. 챙겨줄 수 있어. 그러한 정치를 잘하더라고. 그러니까 되게 나름의 설득력이 있는 정치인이네. 네. 설득을 하니까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이 따르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에는. 이용 당하는 걸 수도 있고 이용 뭐 홍준표 대표도 이용 당했고 황교안 대표도 이용 당했고 그 두 분이 여러 번 바뀌었어요. 그 뭐 유승민 MB, 의원도 지지했다가 김종인. 그죠? 김종인, 그다음에 홍준표, 박근혜. 그다음에 황교안. 여러 명입니다. 그다음에 윤석열. 정치계의 유퉁이네. 거의 유퉁이야? 왔다 갔다 많이 하시네요. 네. 하여간 장제원 의원의 앞으로 행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때 나는 참 김기현 의원이 장제원 의원과 손을 잡으면 다음번 뭐 총선이랄까 아니면 선거에 국민의 마음을 얻어올 수 있는 중요한 정치인이 바로 장제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어떻게 지금 김장년대 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김기현은 당대표, 장제원은 사무총장 이런 식의 지금 시나리오를 만들고 있다라는데 어떻게 보냐고요 이것도. 난 진짜 너무 답답해 죽겠어. 이 웃긴 거는 김기현 의원급이 SNL 출연했다는 것도 저는 몰랐는데 SNL에 김기현 의원이 출연해가지고 주현영 기자가 묻는 거예요. 그 부부 동반 만찬 그리고 이어서 지도부 만찬에 참여하시지 않았냐? 만찬할 때 무슨 얘기를 나눴냐라는 주 기자의 질문에 저 다 잊어버렸어요. 만난 사실이 있는지조차 모르겠어요. 뭘 먹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러더라고요. 딱 보면서 이분은 윤심하고는 거리가 멀겠구나. 왜냐하면은 김 의원 저기 그 H 맥주가 좋아. 근데 C 맥주가 좋고 T 맥주가 좋고. 그럼 얼마나 그 윤심하고 멀어지겠어요. 아니 그래도 대통령이 관저에서 만난 첫 번째 유일한 당권 후보잖아. 그 의미가 있지 않나 그래도? 아니 근데 본인께서 당 대표가 됐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나중에 까먹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도 까먹어? 선거를 했는지 까먹으면 어떡해요? 아니 제가 건망증 전문의한테 제가 그 채팅을 해가지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제 반복 학습을 하면은 건망증이 극복이 된대요. 그래가지고 그 김기현 의원은 밤에 잘 때마다 이름 한 명만 딱 그 3번을 부르고 자면 될 것 같다. 신 변호사님. 송철호. 신 변호사님. 김기현 당대표, 장제원 사무총장 그 당 지지할 수 있겠어? 어때요? 일단은 뭐 지금 그런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는 걸로 보이지만은 사실 당 대표를 이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세운 적이 거의 없죠. 이런 식으로 아까도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했다시피 누구는 안 되고 또 누구는 세워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선거 뭐더러 합니까? 사실은 민주주의랑 완전히 배치되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장제원 의원이 사무총장하고 김기현 의원이 당 대표를 한다 그러면 누가 공천될지는 그냥 안 봐도 비디오 아니에요?
그냥 다 그려지지 않습니까? 누가 총선에 후보로 나갈지가. 그렇다면은 당연히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 것도 불가능한 것이고 형 이제 소위 과거에 말했던 그 자유한국당이 103석 정도 있잖아요. 그것도 그 당시 미래통합당, 네. 미래한국당 해서 저는 뭐 그때 절반 정도에 미치는 그 정도의 의석 확보밖에 못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절반이면은 60석 정도, 60석 정도. 비례대표도 망하는 거고 영남권에서도 아니 망하는 별명이 건데? 있어요. 영남 자민련으로 이제 그렇게 고착화되는 것이죠. 근데 자민련이 지금 없잖아요. 소멸됐죠. 이 자민련의 길을 따라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약간 그 오버하는 것 같은데 형님. 희망사항 아니에요? 희망사항 아니에요? 아니 막말로 김기현 당대표와 장제원 사무총장 체제에서 공천했다 그러면 누가 거기 라인업으로 됐을지 다 머리에 그려지지 않으세요? 그러다가 100석은 얻을 것 같은데. 국민들께서 그렇게 표를 줄 수가 없는 공천인데 어떻게 표를 주겠습니까? 저짝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아니 민주당도 표 한 창 없을 때 80석은 얻었어요. 이상민 PD, 예.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어쨌든 당원 당규 개정해서 당원 90, 일반 국민 10, 그다음에 뭐 결선 투표제 이런 걸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당 대표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과연 맞나? 민주당도 국민 여론조사를 25%까지 늘렸는데 국민의힘은 더 축소시키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방향이 맞아요? 이분들이 받는 세비에 대해서 조금 한 번 더 복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세금을 왜 받냐? 자기네들끼리 뭐 개모임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국고 보조금이 또 들어오죠. 국고 보조금 그 들어갔다 나왔. 이분들이 웃긴 게 정당 보조금 받으려고 탈당 시기도 늦추고 당 해체 시기도 늦추는 분들인데 참 국민들을 너무 낮게 보는 게 아니냐. 너무 작고 보잘것없이 보는 게 아니냐. 이러다가는 총선 때 어떻게 될지 뻔하죠. 비대위 출범해가지고 또 김종인 영감님 모시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민규 작가는 어떻게 생각해요?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룰 개정? 네. 그러니까 질게 뻔한데 총선에서 당의 승리는 수권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당의 목적은 수권 아닙니까? 권력을 찾아와서 지금 우리가 여당이니까 국정에 좀 도움이 돼야겠다라고 하는 게 여당의 목표여야 되는데 아니 질게 뻔한데 왜 룰 개정을 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저 양반들의 목표는 총선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본인들의 승리다. 당권 잡기. 그러니까 본인들만 당선이 되면 되고 본인들의 세만 지키면 되고 큰일이네. 세력이 이기면 본인들에게 떨어지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만 잘 되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저러고 있는 게 아닌가.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랬었어요. 그때 공천을 하면서 자기한테 쓴소리하고 그냥 뭐 나쁜 소리 하는 사람들은 다 공천 안 주고 다 떨어뜨려버리고 자기 따르는 7, 80명, 8, 90명 그 정도 국회의원들만 있어도 된다. 결국 그것대로 됐었죠. 그때 되게 막장 공천을 통해서. 그 무렵에 지금 당권 주자로 출마하신 모 의원은 누구를 죽여라, 누구 떨어뜨려라 이런 발언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윤상현? 누구라고 얘기 안 했는데 누구 이게 죽여? 저는 굉장히 모순적이라고 보는 게요. 공당이면 하나의 메시지가 나와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지금 가만히 보시면은 주호영 저는 원내대표가 그래도 좀 현실인식 제대로 하고 있다고 봐요. 뭐 수도권 대표성, 뭐 MZ 세대의 소구력, 뭐 공정하게 공천해야 된다. 이런 사람으로 당대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건 맞는 인식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서 갑자기 당원 당규는 9대1, 뭐 거의 100대 빵, 뭐 조경태 의원 같은 분들은 뭐 그냥 당신 100% 가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신 100% 하면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말한 그 수도권과 그 젊은 세대와 가장 멀어지는 길로 지금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좀 메시지가 통일이 돼야 되는데 지금 중구난방으로 완전히 당에 지금 뭐 무질서 혼돈 상태 아니냐. 그러니까 전략도 없고 생각도 없고 오로지 생각은 뭐냐? 다 자기 공천, 자기 당선. 근데 그게요 각자의 선택이 뭐 개인적으로 합리적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뭉쳤을 때 집단적으로는 완전히 비합리적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이 딱 그런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이명박 정권에 들어서면서 MB가 그 자기들 개파 공천을 했던 것 같아. 그 전은 그래도 좀 개혁 공천 하려고 그러고 뭐 좀 나눠 먹기도 하고 했는데 MB 들어와가지고 박근혜 쪽 다 죽여 막. 그때 이방호 사무총장 아닙니까? 다 그렇지. 잘랐잖아요. 정종복 사무총장 이 둘이 다 해먹었거든.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 나타나는 개파 공천 이것에 대해서 곧 사면 복권 받으실 이명박 대통령님 지난 과거를 회상을 하면서 좀 조언 좀 해주세요. 조언. 2008년으로 돌아갑니다. 네. 뭐 나요? 네. 지금? 네. 밥 먹을 때예요? 아니에요. 국밥 말고 지금 공천이요. 국밥 아니에요. 그래요. 공천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야죠. 어떻게 잘해요? 아니 그 대표가 누구야 지금은?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이죠. 진석이가 그거 내 정무수석 했었는데 잘해요 걔가 일을. 아무튼 정신을 좀 똑바로 차려야 된다. 개파공천 하면 돼요, 안 돼요? 했다가 이 모양이 꼴 났습니다. 아, 반성을 좀 하시나 보네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오 역시. 지금 말을 아껴야 됩니다. 아직 사면 28일이 안 돼서. 그럼 28일 날 지나서 저번에 문재인이도 간 보다가 나를 안 보내버려줬어. 설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재호 조용히 해라 이재호 매부쇼 나가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그럼 저 28일 날 이후에 내년도 신년에 예. 제일 먼저 저희 한번 모실 테니까 진짜. 그때 정치권에 대해서 뭐 쓴소리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을 제 복권 됐고. 그 명박 TV에 모시겠습니다. 채널명도 정했어요. 뭐라고? 제가 가카 아닙니까? 네. 카카오 TV로 정했습니다. 카카오 TV. 카카오톡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28일 날 그렇습니다. 잘 저 윤석열 대통령한테 아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사면 복권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제원 의원이 요즘 실세라고 보여지는데 맞아, 그 산악회 맞아. 갔다 온 장제원 의원한테 좀 한 말씀 장재훈 해주세요. 의원도 측근이었어. MB계야. 그때 등용됐어? 그때 권성동 장전 다 들어왔어요. 좀 얘기 좀 해주세요. 한 말씀. 대답하기 쉬운 말로 해주세요. 지금 힘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한테 좀 한 말씀 해주고 싶은 말씀 없어요? 뉴스 안 보시나요? 재원이가 요즘 잘 나가대. 권성동도 잘 나가요. 권성동이도 잘 나가요. 근데 정진석도 잘 나가고 뭐 다 와, MB계네. 다 MB계네. 근데 왜 면회를 한 번씩 안 오니? 좀 육개장을 좋아합니다. 하여간 28일까지는 좀 말을 아끼시겠다라는. 말 아껴야 됩니다. 무겁다. 태산같이 행동하지. 우리 그 미스터 윤이 나를 굽어 살펴주셔서 정말 도와줘야 됩니다. 좋아. 하여튼 알았어요. 그러면은 더 이상 형집행 정지 안 돼. 오케이. 네버. 좋아. 내년도 신년 초에 한번 모실게요. 자기 사면 자. 얘기밖에 안 해. 그러면 우리 이제 또 어쩔 수 없이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정진석 실장 드디어 기소당했죠. 기소됐어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뇌물액수가 더 늘었더라고. 1억 정도 더 늘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계속 이재명 당대표는 한 점 부끄러움 없다. 그 얘기만 해요. 예. 구체적으로 뭐가 잘못돼 있다, 뭐 수사가 뭐가 잘못됐다, 뭐가 부끄럽지 않다 이런 얘기는 전혀 안 한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냐고 이거를 젊은 우리 정치인 작가 김민규 씨, 이 야당 이재명 당대표 이런 태도 맞아요? 그 공자 따라한다고 지난번에 양향자 의원이었나요? 이상민 의원. 이상민 의원. 예, 공자님 말씀 그만해라. 사실상 무소속 이상이. 사실상 민주당.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뭐 한 점 부끄러움 없다 이런 얘기는 윤동주 시인 얘기 좀 그만 따라해라. 그러니까 윤동주 시인 그 시 전체적으로 보면은 자기가 뭘 부끄러워하고 뭘 잘못했는지 명백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수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체도 없고 객체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깨끗해. 나는 결백해. 내가 뭐 잘못했어? 그렇죠. 억울해. 그러니까 항상 메시지 그렇게 나가잖아요. 다 기획된 거다. 정치 검찰이 다 기획해놓은 대로 수사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뭐 다 예견된 일이었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는데 본인도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에 한참 촛불 집회할 때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잘못된 사람을 집어넣는 게 잘못된 사람을 수사하는 게 정치보복이라면 이런 정치보복은 수도 없이 해도 된다. 매일 해도 된다. 예, 이거는 정치보복이 아니거든요. 분명히 실질적으로 입증될 만한 혐의들에 대해서 아직 이재명 대표 소환도 안 했어요. 다만 이제 측근들이 잡혀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칼끝이 이재명 대표에게까지 오나? 그 연관성, 유기성이 이재명 대표까지한테 이어지나에 대해서 국민적인 귀추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괜히 도망 다니면서 난 아니다. 나는 뭐 부끄러움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건 오히려 조급해 보인다. 아니 그래도 김용이나 정진상이나 이재명 대표한테 지시 받았어요. 이재명 대표한테 그 돈 갖다 줬어요. 지시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돈 썼어요. 이런 증언이 하나도 안 나오고 검찰에서는 어찌 실질적인 정황상 증거도 아무것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당대표에게 뭐라고 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라고 스스로들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건 어떻게 판단해요? 저는 사실 이재명 대표의 저런 태도를 보면은 그냥 뻔뻔 그 자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지금 사법적 대응이냐 정치적 대응이냐를 선택을 해가지고 일관되게 대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사법적 대응은 본인이 하기 싫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본인은 본인의 행위를 알기 때문에 정말 무결점이고 자기가 떳떳하잖아요. 저 같으면요 그냥 자진 출두했어요. 그냥 출두해서 나를 조사해라.
뭐 3일 밤이라도 조사하자. 그걸 끝내자. 이러면 끝날 일인데 계속 저렇게 도망다닌다는 것은 이걸 정치화시켜서 뭔가 한번 이걸 정치 쟁점화로 한번 넘어가 보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정치 쟁점화를 하더라도 지금 붙잡혀간 사람들 다 자기 측근들 아닙니까? 그럼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이게 정치적 사건이다라고 규정을 한다면은 아랫사람들 다 풀어줘라. 나를 잡아넣어라. 차라리 나를 갖다 수사해라 해서 정치적으로 극복을 하던지 뭔가 좀 리더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은 가장 보스가 계속 도망만 다니면서 아웃복싱을 하고 있으니까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그냥 TV 끄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사법 대응을 할지 정치 대응을 할지를 먼저 본인이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봤을 때 사법 대응은 못 할 거예요. 본인이. 이거 불리하기 때문에. 캥기는 게 있나? 캥기는 게 있으니까. 아니, 없으면은 진작에 가서 조사 다 받았죠. 근데 그럼 정치 대응을 할 거라면은 지금처럼 도망가는 태도는 너무 옹졸하고 저 같으면 그때 과거에도 이해창 총재 시절에 대선 자금 수사받고 출두하면서 야, 다 풀어줘. 나만 수사해. 나를 넣더라도. 이렇게 가야 오히려 정치적으로 이게 승부수가 되지. 저런 식으로 도망다니면서 나는 뭐 떳떳합니다. 나는 무결합니다. 누가 그걸 믿겠냐고요. 물어볼까? 이재명 당대표에게? 왜 그래요 진짜? 우리 신인규 변호사는 그 검찰처럼 성공한 소설가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말 짜여진 수사를 갖다가 허무맹랑한 얘기 듣고 우리 신인규 변호사 소개팅 안 하셨다 그랬잖아요. 아니 근데 남욱 씨가 연기 아니래요. 했다는 진술 나오면 그 소개팅 한 겁니까? 아니 근데 남욱 씨가 연기 아니고 캐스팅을 잘못한 게 아니라 알겠고요. 다큐멘터리래요. 영화가 아니고. 검찰 측에서 주장하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 그 여당이 있지 않습니까? 민생은 전혀 돌보지 않아요. 제가 서민 감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국민의힘은 전혀 얘기하지 않죠. 잠깐요. 정진상이 2억 4천 뭐 뇌물 술 얻어먹고 뇌물 받고 정치자금법 위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정진상 씨가 우리 장성철 소장님 보고 진짜 우파다 그러면 우파 됩니까? 네. 아 그렇습니까? 네. 좌파다 그러면 좌파 됩니까? 네. 주사파 되면 주사파 됩니까? 네. 말도 안 되는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돌리지 말고 예. 물어본 측근 분신이 구속당하고 기소당한 거 얘기 좀 해주세요. 안 좋은 일이죠. 그럼 정진상도 탄압당하는 거예요? 전혀 알지 못하는 문제고요. 어떻게 몰라? 자기 측근인데 오른팔인데. 한간에 그런 얘기가 있다. 상의 안 해요? 그렇죠. 예의가 없어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 예의가. 아니 그러면 전해철 의원이 사법 리스크 대응 내로남불이 안 된다. 이원우 의원 이 대표를 사법 리스크 우려하는 목소리 임계점이 다가오고 있다. 김종민 의원은 솔직히 이재명 민생한다고 민생정당 만든다고 했지만 실적이 없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 사람들에게 한마디 하세요. 당신들은 원래도 저 싫어했던 사람 아닙니까? 조중동에 그 힘을 얻어가지고 대신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떳떳하게 전체 전화번호 걸어서 얘기하세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싫어하더라도 만약에 다 수박이에요. 워터멜론. 지금 수박도 잘 안 먹습니다. 요즘. 지금 수박 안 나와요. 초밥만 드셔. 하우스 수박 안 나오나? 초밥 10인분 드셔. 소고기하고. 예의가 있어. 아니 궁금한 게 본인의 사법 리스크인데 그거를 본인이 해결할 생각 안 하고 맨날 도망다니면서 당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연대 책임식으로 인계철선으로 쓰는 거 이거 민주당원들한테 좀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도망다닌다는 거는 그 보수 언론의 프레이밍이고요. 저는 민생을 찾기 위해서 민생제일주의, 민생모험단이에요. 그럼 하나만 물어볼게요. 왜 100일 기자회견도 안 하셔서 그거 도망간 거 아니에요? 아니, 민생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민생 찾아가는 거죠. 그 민생이 중요하니까 본인이 대표로서 결단을 하시라고요. 민생을 위해서 어떤 예산을 얘기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100일 기자회견에서 하면 됐는데 왜 안 했냐고요. 도망갔냐고요. 요즘 100일 누가 챙깁니까? 안 챙기세요. 요즘 아기들 건강해가지고 좋아요. 환갑잔치 잘 안 해요 요즘에. 환갑잔치 하는데 100일은 다 챙긴다니까요. 아 그렇습니까? 네. 왜 동호야 미안하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그거예요. 왜 이재명 대표님은 정치인이시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도 이상민 장관 정치적 책임 물어가지고 사임하라 이 얘기인데 왜 본인은 정치적 책임을 다 안 하시냐고요. 아니 정치적 책임 드러난 게 없는데 어떻게 책임집니까? 아니 일단 측근들이 이상민 구속까지 장관은 됐는데 드러난 게 있잖아요. 뭐가 드러났어? 아 지금 책임의 부재. 그리고 자기는 어떤 식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방법 모른다 이런 식으로 자꾸 면피성 발언하시잖아요. 유동규를 누가 임명했어요? 정진상, 기억이 잘 안 나고요.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의가 없어 예의가. 끊어버려? 끊어버려. 다 끊어.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이런 모습들이 이재명 당대표는 상당히 스스로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곤혹스러워하고 있다라고. 근데 제가 지금 이재명 대표 성대모사를 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실제 이런 말들만 나열을 했어요. 예. 저는 그 팩트에 기초해서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하면서 어땠어요? 되게 이재명 당대표 생각과 말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면 좀 억지스럽다고 생각해요? 이재명답지가 않은 거죠 이게.
딱 그 공이 딱 날라왔어요. 좋아. 바로 기회 쳤어야 줄게. 되는데. 기회 줄게. 예. 이재명 당대표답게 이걸 한번 왜 딱 얘기를 해봐. 이걸 왜 저한테 한번 해봐. 예. 이재명 당대표답게 나 이재명이야. 내가 과거 이재명처럼 예. 이 사안 내가 대처하겠어. 딱 했죠? 뭘 했습니까? 했어 안 했어? 저 이준석 빠들은 조용히 하세요. 자, 정진상, 김용 구속됐어. 책임지는 이재명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저는 바로 그냥 구치소 들어가지요. 내가 여기 있다. 검찰 폭지, 압제 이런 거 타밥 이런 거 다 저한테 하시라. 응? 떳떳하게 말. 같은 법도 어떻게 약자한테는 이렇게 강하게 철퇴로 내려치고 강자한테 손방망이 내리십니까?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같은 좌파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김건희 뭐 예를 들면 다른 뭐 50억 클럽 이런 사람들 조사 안 한 것이 나의 잘못을 무마시켜 준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다 그냥 때려 넣으세요. 다 죄를 지었으면은 다 털면 나옵니다. 아니 순서가 있어서 먼저 좀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이재명답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그렇습니다. 말씀을 드려요, 진짜. 화끈하게 다 털어 넣으세요. 화끈하게. 오케이. 이게 2017년도의 이재명 스탠스입니다. 네. 어쨌든 네. 민주당도 좀 분열이 되는 것 같아요. 이재명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라는 네. 것과 아니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 우리 당이 왜 감싸왔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이거 같아요. 굉장한 리스크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인계철선 얘기도 했지만은 이재명 대표의 개인 이거 사법 리스크잖아요. 이게 당에서 물고 들어갔을 때 다 요즘 발언이 남잖아요. 거의 이거를 동조했던 사람들은 다 정치 생명 본인들이 다 날아간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문제고요. 저는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이건 개인 문제인 거는 명백하니까 이 부분은 본인 선에서 이걸 끊고 가야 당이라도 사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좀 비겁하지 않습니까? 에이 그렇게 하려면은 뭐 당대표 출마했겠어요. 나오지 말았어야 되는 뺐지 뭐 달았겠어요. 그게 굉장히 안타까운 점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60% 이상이 부정평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30%대를 계속 맴도는 거예요. 안 올라가. 아무리 당대표 뽑고 컨벤션 효과 일으키고 또 소위 말하는 국민의힘이 이렇게까지 못하는데도 받아먹지도 못해요. 근데 과거의 민주당은 그래도 받아먹기라도 해서 180석 만들기라도 했는데 지금 민주당은 그러니까 과거 추미애 그 대표 시절이나 그 이후의 대표 시절 누구예요? 좀 이낙연 대표 뭐 그때만도 못한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근데 지금 국힘보다 높지 않아요 민주당이? 조금 높아요. 조금 높죠. 근데 그게 많이 지지도 높은데 차이로 45%. 봤을 때는 리얼미터는 좀 많이 아니지. 높고 네네. 다른 거는 그렇고. 근데 거의 비슷한 평가도 많아요. 지금. 신 변호사님 예측 하나 듣고 싶은데 법률 워낙 정치인들 사법 리스크 잘 보고 계시니까 이재명 당 대표는 소환은 기본. 소환은 뭐 피할 수 없죠. 왜냐면 기소. 이재명 대표의 진술을 들어봐야지 이게 해결이 될. 그러니까 퍼즐을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퍼즐을 이제 조각조각 다 맞춰 들어갔는데 이재명 대표 부분, 뭐 보고가 갔는지, 지시를 받았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남욱 변호사가 다 불고 있잖아요. 검찰 들어갈 때 보니까 아주 결연하게 들어가시더만요. 그리고 유동규 이런 사람들이 진술이 있기 때문에 맞춰봐야 됩니다. 하여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재명 당 대표가 어떻게 될지 계속 다음 주도 얘기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맨날 이 얘기만 하니까 그러니까요. 요즘 정치 프로가 너무 좀 재미도 없어지고. 어쩔 수 없어.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어. 이 여의도 일단의 부진의 원인이 내용이 항상 똑같다 보니까 저번 주 걸 보고 오늘 잘 봤어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괜찮아. 원래 하는 거야. 똑같으니까. 그래도 우리는 계속 가. 아니 내가 방송 일주일에 많이 하잖아. 네. 다 똑같은 얘기야. 다 아이템이 그날 또 새롭게 하는 거야. 대통령께서 도스태핑 해야지 우리가 아이템이 좀 풀려. 우리도 물건이 들어와야 팔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마무리 토크로 김어준 씨가 이제 하차하잖아요. 그 뉴스공장 나가요? 나갔었나? 저는 뉴스공장 안 나가고 한 번 녹음했었고 이쪽이 나갔어요. 전 한 번 나갔어요. 한 번? 두 번 나가. 두세 번 나가. 우리 민규 학생. 좀 불러주질 않습니다. 나는 한 번 나갔거든. 언제 나갔냐면 작년에 엑스파일 터뜨렸을 때 뭘 터트려야 불러. 나오래. 나가지고 내가 아니 나한테 저 뭐 방송 시간 주면은 내가 옛날 그 생태탕처럼 다 얘기하겠다고 생태탕처럼 와 그랬다가 보수파 쪽에 아주 그냥 거의 죽을 뻔했네. 그래도 한 번밖에 안 나가셨다는 거는 진짜 보수편을 맞으시네요. 아니 그 다음부터 계속 나오라고 하더라고 나오고 나는 당신 방송 이제 안 나간다고. 역시 보수 역시. 근데 올해 말까지만 한대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뭐 어차피 제작 비용이 없어서 그런가? 뭐 아무래도 이 TBS에 대해서는 좀 대대적인 개혁이 들어가는 것 같고요. 이제 그 동안에도 TBS가 뭐 시청률도 높고 뭐 여러 가지 잘 나간 면도 있지만은 좀 너무 과도하게 편향돼 있다. 그리고 진행자들이 사실 그 정도 되면 패널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아니면 유튜브 방송만 하든지. 근데 그 동안은 유튜브도 해, 뭐 패널도 다 편향돼 있어, 와서 진행까지 해 이래 버리니까 많은 분들이 문제 제기를 했던 거고 이 공영 방송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취지에 맞게 이제 바로 잡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 이상민의 뉴스공장?
네? 무료로 출연한다고 뭐 그런. 이상민 유튜브공장이요? 그거 다음 달부터 들어갔는데. 출연료 없다며. 없어요. 봉사요, 봉사? 네. 민규 학생도 거기 같이 가서 한다며. 무료예요? 그럼 안 민규 여기는 안 갑니다. 자본주의자예요. 자본주의자. 2만 원 줄게요. 그러니까 보니까 저녁 때 하는 신장식의 신장 개업하고 예. 주진우 씨가 KBS에서 하는 아닌 밤중에 주진우 네. 이것도 다 이제 끝난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다 TBS 프로그램인 거잖아요. 아니 KBS 프로그램이 있고 TBS 프로그램 2개. KBS도 물러나요? 주진우. 그 라이브. 주진우 라이브. 주진우 라이브. 네. 그것도 TBS네. 그건 KBS. 그건 KBS. 주진우 라이브가 KBS. 아닌 밤중에 TBS 프로예요. 아닌 밤중에는 내가 TBS네. 프로 한 번도 안 봤어. 남의 거 안 들어. 그러니까. 아니 네. 그 주진우 라이브는 내가 나갔고 그건 KBS. 아닌 밤중에는 내가 나간 적이 없거든. 야. 그러니까 TBS가 이제 그동안 자기들이 지지율을 견인했다고 하는 세 명이 다 빠진다. 참 TBS는 앞으로 시사 방송을 하지 못하겠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좀 뭔가 이게 바로 잡혀가는 과정 같아요. 서울시가 상당히 강경한 것 같고 시청보다도 의회, 시의회가 상당히 좀 강경한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우리가 여의도 월담을 TBS 공중파에서 우리가 좀 하는 걸로 내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 저희는 뭐 다 준비돼 있습니다. 호흡이 잘 맞기 때문에. 우리 출연료 안 받고. 예. 아니 출연료는 받아야 돼. 받아야죠. 출연료 받고. 여기 안 옵니다. 안 받으면 안 옵니다. 어떻게 도망갈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여간 참 TBS도 이제 올해까지만 예. 시사 방송 할 것 같고 내년부터는 뭘 할까? 그 뭐 교육 방송 하나, 교통 방송 하나. 그냥? 근데 저는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예. TBS가 그동안 좀 편향돼 있다는 비판 많이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공정과 상식을 내걸면서 집권했으면 우리 쪽은 그렇게 편향되게 하면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그 방송의 본질과 취지에 맞게 좀 제대로 저는 이번에 좀 개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네. 이봉규 씨가 오는 거 아니야? 이봉규의 절대 그러면 안 되죠. 이봉규의 이판사판? 이판사판. 이봉규 박사님, 저는 항상 준비가 돼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주제 얘기 나눠봤는데요. 예. 여의도 월담 또 우리 다음 주에 즐겁고 행복한 방송 제대로 좀 잘 준비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봬요. 안녕. 제발.